story. 세상에는 과학으로도 설명하기 힘든 미스터리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곳, 바로 버뮤다 삼각지대입니다. 수많은 배와 비행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곳. 과연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인간의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예측 불가능한 자연 현상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미스터리의 바다, 버뮤다 삼각지대의 심장부로 들어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이 미스터리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삶의 지혜의 빛이 함께하길 바라며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모여 더 깊고 풍부한 지식의 바다를 항해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192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화물선 SS 코토팍시호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찰스턴을 떠나 쿠바의 아바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배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1980년대 플로리다 주 세인트 오거스틴 해안에서 약 65km 떨어진 곳에서 난파선이 발견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배의 정체를 알 수 없어 그저 곰 난파선이라는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오랜 시간 해양 생물학자들의 끈질긴 연구 끝에 마침내 2020년 1월 이 난파선이 바로 100년 가까이 실종되었던 코토팍시호의 잔해임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왜 사라졌던 배가 이제 와서 나타난 것일까? 그리고 왜 버뮤다 삼각지대의 경계선 바깥에서 발견된 것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버뮤다 삼각지대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지도에서 버뮤다 삼각지대를 찾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찾지 못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버뮤다 삼각지대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지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세계 지도에도 이 지역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경계에 대한 합의조차 없으며 단지 플로리다, 버뮤다 제도, 그리고 푸에르토리코를 잇는 삼각형 모양의 해역으로 추정될 뿐입니다. 그 면적은 대략 130만에서 390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를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는 한반도 면적의 약 6배에서 17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넓이입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라는 용어는 1964년 미국의 작가 빈센트 게디스가 한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이 삼각형의 해역에서 수백 척의 배와 비행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이 지역을 죽음의 삼각지대로 묘사했습니다. 이곳에서 사라진 배와 비행기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록으로 남은 몇몇 유명한 사건들은 버뮤다 미스터리의 핵심을 이룹니다. 전설은 이미 15세기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항해 일지에서도 발견됩니다. 대서양을 횡단하던 그는 오늘날 버뮤다 삼각지대로 알려진 해역을 지나며 기이한 현상들을 목격했습니다. 거대한 불덩이가 하늘에서 바다로 떨어지는가 하면 수평선 너머에서 정체불명의 빛이 깜빡이는 것을 보았다고 기록했습니다. 또한 다른 많은 선원들처럼 그 역시 나침반이 제멋대로 빙빙 돌며 방향을 가리키지 못하는 현상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스터리의 불을 지핀 가장 유명한 사건, 바로 19편대 실종 사건입니다. 1945년 12월 5일 미 해군 소속 5대의 어벤져 내격기가 훈련을 위해 플로리다 기지를 이륙했습니다. 편대를 이끌던 찰스 테일러 대위는 숙련된 조종사였습니다. 하지만 이륙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기지에 혼란스러운 무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나침반 2개가 모두 고장났고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GPS가 없었기 때문에 조종사들은 오직 나침반과 비행시간, 속도에 의존해 항로를 계산해야만 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테일러 대위는 그날 시계조차 차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초 조사 보고서는 이 비극적인 사건의 원인을 조종사 과실로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유가족과 대중은 이 결론에 만족하지 못했고 결국 몇 차례의 재검토 끝에 원인은 알 수 없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버뮤다 삼각지대를 초자연적인 미스터리의 상징으로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해역에서 기이한 경험을 하고 살아남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1970년 조종사 브루스 거노는 자신의 비행기를 몰고 평화롭게 비행하던 중 거대한 2개의 구름에 둘러싸였다고 합니다. 구름은 소용돌이를 만들며 나선형으로 그를 빨아들이려 했고 콜럼버스와 19편대 조종사들처럼 그의 항법 장비들도 모두 먹통이 되었습니다. 간신히 구름을 빠져나온 그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보통 75분이 걸리는 비행 구간을 단 35분 만에 통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자 안개를 통과하며 시간을 여행했다고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2014년에는 한 조종사가 정체불명의 비행 물체와 충돌할 뻔했다고 증언했으며 2015년에는 여객기 승객들이 바다 위를 떠다니는 기묘한 물체를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버뮤다 삼각지대에 대한 모든 가설이 초자연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과학자들 역시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다양한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살인파도 이론입니다. 이는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거대한 물의 벽으로 여러 개의 파도가 한 지점에서 겹쳐질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높이 10m의 파도 여러 개가 합쳐지면 순간적으로 30m가 넘는 아파트 10층 높이의 거대한 파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파도는 거대한 선박조차 단숨에 뒤집어 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상학자들이 제시한 육각형 구름입니다. 위성사진을 통해 발견된 이 특이한 모양의 구름은 시속 270km에 달하는 강력한 하강기류, 이른바 에어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바람은 해수면에 부딪혀 15m가 넘는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고 이는 비행기와 선박 모두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구의 자기장 문제입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는 지구상에서 드물게 지리적 북극과 자기장의 북극이 거의 일치하는 무평각선이 지나가는 지역이었습니다. 나침반은 보통 자북을 가리키는데 이 지역에서는 진북과 자북이 같아져 항해사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무평각선은 지구 자기장의 변화에 따라 매년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선이 버뮤다 삼각지대를 통과했을지 몰라도 현재는 멕시코만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네 번째 가설은 해저에서 분출되는 메탄가스입니다. 노르웨이 해안에서 발견된 거대한 해저 분화구들처럼 버뮤다 삼각지대 해저에도 막대한 양의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가스가 어떤 이유로 한꺼번에 분출되면 주변 바닷물의 밀도를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마치 탄산음료의 거품처럼 말이죠. 이때 그 위를 지나던 배는 부력을 잃고 순식간에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조종사들과 선장들은 정말 이 지역을 피해서 항해할까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마이애미에서 푸에르토리코로 가는 항공편이나 카리브해로 향하는 수많은 크루즈선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버뮤다 삼각지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항로 중 하나입니다. 사실 버뮤다 삼각지대의 진짜 특징은 미스터리가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자연환경 그 자체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열대성 폭풍과 허리케인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입니다. 또한 걸프 스트림이라는 강력한 해류가 지나가면서 급격한 날씨 변화를 일으킵니다. 무엇보다 이 지역에는 대서양에서 가장 깊은 곳, 수심 8,742m에 달하는 푸에르토리코 해구가 존재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거꾸로 집어넣어도 남을 깊이입니다. 만약 이곳에서 사고가 난다면 잔해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해안경비대의 공식 자료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해줍니다. 통행량 대비 사고 발생 비율을 따져보면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실종된 선박과 항공기의 수는 대서양의 다른 어떤 해역과 비교해도 특별히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0년간 이 지역에서 사라진 것으로 확인된 선박은 약 50척, 항공기는 20대 정도입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과장되었거나 심지어는 버뮤다 삼각지대와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미스터리를 부풀리기 위해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호주의 과학자 칼 크루셀니츠키는 대부분의 유명한 전설들이 인간의 실수와 악천후라는 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19편대의 실종 사건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편대장 테일러 대위는 비행 경력은 길었지만 방향 감각이 좋지 않아 이전에도 2번이나 바다에서 길을 잃은 전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침반이 고장나자 그는 자신이 플로리다 상공에 있다고 착각했고 육지를 향해 서쪽으로 가야 한다는 부하 조종사의 조언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동쪽, 즉 망망대해로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연료가 떨어져 추락했다는 것이 그의 분석입니다. 버뮤다 삼각지대의 미스터리는 과연 그곳에만 국한된 이야기일까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생물학자 아이반 샌더스는 지구상의 버뮤다 삼각지대와 유사한 특징을 가진 사악한 소용돌이가 11곳 더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와 그리 멀지 않은 곳,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용해 삼각지대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곳 역시 선박과 항공기의 의문의 실종 사건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1950년대 일본 정부는 이 미스터리를 조사하기 위해 조사선 카이오마루 어허를 보냈지만 이 조사선마저 31명의 선원과 함께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파키스탄의 고대 도시 유적 모헨조다로, 칠레의 이스터 섬에 있는 거대한 모아이 석상, 아프리카의 그레이트 짐바브웨의 유적 등도 이 사악한 소용돌이 이론과 연결되곤 합니다. 이 장소들은 모두 고도로 발달했다가 갑자기 쇠락하거나 현대 과학으로 설명하기 힘든 거대한 건축물을 남겼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주에도 버뮤다 삼각지대가 있습니다. 바로 남대서양 변칙 지역입니다.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남부 상공에 펼쳐진 이 지역은 지구 자기장이 유난히 약해 우주 방사선이 대기권 깊숙이 침투합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을 포함한 인공위성들은 이 지역을 지날 때 고장을 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전원을 끄거나 안전 모드로 전환해야 합니다. 우주비행사들은 이곳에서 눈을 감아도 섬광이 보이는 이상 현상을 경험한다고 보고하기도 합니다. 결국 버뮤다 삼각지대의 미스터리는 무엇일까요? 외계인의 소행일까요? 시공간의 뒤틀림일까요? 아니면 그저 험난한 자연환경과 인간의 실수가 빚어낸 과장된 전설일까요? 수많은 과학적 설명과 합리적인 반박에도 불구하고 버뮤다 삼각지대는 여전히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미지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통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자연의 힘을 상기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진실은 저 바다 깊은 곳, 혹은 우리의 상상력 속에 잠들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토리. 세상에는 과학으로도 설명하기 힘든 미스터리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곳, 바로 버뮤다 삼각지대입니다.
수많은 배와 비행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곳. 과연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인간의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예측 불가능한 자연 현상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미스터리의 바다, 버뮤다 삼각지대의 심장부로 들어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이 미스터리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삶의 지혜의 빛이 함께하길 바라며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모여 더 깊고 풍부한 지식의 바다를 항해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192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화물선 SS 코토팍시호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찰스턴을 떠나 쿠바의 아바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배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1980년대 플로리다 주 세인트 오거스틴 해안에서 약 65km 떨어진 곳에서 난파선이 발견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배의 정체를 알 수 없어 그저 곰 난파선이라는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오랜 시간 해양 생물학자들의 끈질긴 연구 끝에 마침내 2020년 1월 이 난파선이 바로 100년 가까이 실종되었던 코토팍시호의 잔해임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왜 사라졌던 배가 이제 와서 나타난 것일까? 그리고 왜 버뮤다 삼각지대의 경계선 바깥에서 발견된 것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버뮤다 삼각지대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지도에서 버뮤다 삼각지대를 찾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찾지 못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버뮤다 삼각지대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지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세계 지도에도 이 지역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경계에 대한 합의조차 없으며 단지 플로리다, 버뮤다 제도, 그리고 푸에르토리코를 잇는 삼각형 모양의 해역으로 추정될 뿐입니다. 그 면적은 대략 130만에서 390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를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는 한반도 면적의 약 6배에서 17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넓이입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라는 용어는 1964년 미국의 작가 빈센트 게디스가 한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이 삼각형의 해역에서 수백 척의 배와 비행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이 지역을 죽음의 삼각지대로 묘사했습니다. 이곳에서 사라진 배와 비행기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록으로 남은 몇몇 유명한 사건들은 버뮤다 미스터리의 핵심을 이룹니다. 전설은 이미 15세기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항해 일지에서도 발견됩니다. 대서양을 횡단하던 그는 오늘날 버뮤다 삼각지대로 알려진 해역을 지나며 기이한 현상들을 목격했습니다. 거대한 불덩이가 하늘에서 바다로 떨어지는가 하면 수평선 너머에서 정체불명의 빛이 깜빡이는 것을 보았다고 기록했습니다. 또한 다른 많은 선원들처럼 그 역시 나침반이 제멋대로 빙빙 돌며 방향을 가리키지 못하는 현상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스터리의 불을 지핀 가장 유명한 사건, 바로 19편대 실종 사건입니다. 1945년 12월 5일 미 해군 소속 5대의 어벤져 내격기가 훈련을 위해 플로리다 기지를 이륙했습니다. 편대를 이끌던 찰스 테일러 대위는 숙련된 조종사였습니다. 하지만 이륙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기지에 혼란스러운 무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나침반 2개가 모두 고장났고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GPS가 없었기 때문에 조종사들은 오직 나침반과 비행시간, 속도에 의존의 항로를 계산해야만 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테일러 대위는 그날 시계조차 차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초 조사 보고서는 이 비극적인 사건의 원인을 조종사 과실로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유가족과 대중은 이 결론에 만족하지 못했고 결국 몇 차례의 재검토 끝에 원인은 알 수 없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버뮤다 삼각지대를 초자연적인 미스터리의 상징으로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해역에서 기이한 경험을 하고 살아남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1970년 조종사 브루스 거노는 자신의 비행기를 몰고 평화롭게 비행하던 중 거대한 2개의 구름에 둘러싸였다고 합니다. 구름은 소용돌이를 만들며 나선형으로 그를 빨아들이려 했고 콜럼버스와 19편대 조종사들처럼 그의 항법 장비들도 모두 먹통이 되었습니다. 간신히 구름을 빠져나온 그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보통 75분이 걸리는 비행 구간을 단 35분 만에 통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자 안개를 통과하며 시간을 여행했다고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2014년에는 한 조종사가 정체불명의 비행 물체와 충돌할 뻔했다고 증언했으며 2015년에는 여객기 승객들이 바다 위를 떠다니는 기묘한 물체를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버뮤다 삼각지대에 대한 모든 가설이 초자연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과학자들 역시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다양한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살인파도 이론입니다. 이는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거대한 물의 벽으로 여러 개의 파도가 한 지점에서 겹쳐질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높이 10m의 파도 여러 개가 합쳐지면 순간적으로 30m가 넘는 아파트 10층 높이의 거대한 파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파도는 거대한 선박조차 단숨에 뒤집어 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상학자들이 제시한 육각형 구름입니다. 위성사진을 통해 발견된 이 특이한 모양의 구름은 시속 270km에 달하는 강력한 하강기류, 이른바 에어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바람은 해수면에 부딪혀 15m가 넘는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고 이는 비행기와 선박 모두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구의 자기장 문제입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는 지구상에서 드물게 지리적 북극과 자기장의 북극이 거의 일치하는 무평각선이 지나가는 지역이었습니다. 나침반은 보통 자북을 가리키는데 이 지역에서는 진북과 자북이 같아져 항해사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무평각선은 지구 자기장의 변화에 따라 매년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선이 버뮤다 삼각지대를 통과했을지 몰라도 현재는 멕시코만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네 번째 가설은 해저에서 분출되는 메탄가스입니다. 노르웨이 해안에서 발견된 거대한 해저 분화구들처럼 버뮤다 삼각지대 해저에도 막대한 양의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가스가 어떤 이유로 한꺼번에 분출되면 주변 바닷물의 밀도를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마치 탄산음료의 거품처럼 말이죠. 이때 그 위를 지나던 배는 부력을 잃고 순식간에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조종사들과 선장들은 정말 이 지역을 피해서 항해할까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마이애미에서 푸에르토리코로 가는 항공편이나 카리브해로 향하는 수많은 크루즈선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버뮤다 삼각지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항로 중 하나입니다. 사실 버뮤다 삼각지대의 진짜 특징은 미스터리가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자연환경 그 자체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열대성 폭풍과 허리케인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입니다. 또한 걸프 스트림이라는 강력한 해류가 지나가면서 급격한 날씨 변화를 일으킵니다.
무엇보다 이 지역에는 대서양에서 가장 깊은 곳, 수심 8,742m에 달하는 푸에르토리코 해구가 존재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거꾸로 집어넣어도 남을 깊이입니다. 만약 이곳에서 사고가 난다면 잔해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해안경비대의 공식 자료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해줍니다. 통행량 대비 사고 발생 비율을 따져보면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실종된 선박과 항공기의 수는 대서양의 다른 어떤 해역과 비교해도 특별히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0년간 이 지역에서 사라진 것으로 확인된 선박은 약 50척, 항공기는 20대 정도입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과장되었거나 심지어는 버뮤다 삼각지대와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미스터리를 부풀리기 위해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호주의 과학자 칼 크루셀니츠키는 대부분의 유명한 전설들이 인간의 실수와 악천후라는 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19편대의 실종 사건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편대장 테일러 대위는 비행 경력은 길었지만 방향 감각이 좋지 않아 이전에도 2번이나 바다에서 길을 잃은 전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침반이 고장나자 그는 자신이 플로리다 상공에 있다고 착각했고 육지를 향해 서쪽으로 가야 한다는 부하 조종사의 조언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동쪽, 즉 망망대해로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연료가 떨어져 추락했다는 것이 그의 분석입니다. 버뮤다 삼각지대의 미스터리는 과연 그곳에만 국한된 이야기일까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생물학자 아이반 샌더스는 지구상의 버뮤다 삼각지대와 유사한 특징을 가진 사악한 소용돌이가 11곳 더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와 그리 멀지 않은 곳,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용해 삼각지대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곳 역시 선박과 항공기의 의문의 실종 사건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1950년대 일본 정부는 이 미스터리를 조사하기 위해 조사선 카이오마루 어허를 보냈지만 이 조사선마저 31명의 선원과 함께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파키스탄의 고대 도시 유적 모헨조다로, 칠레의 이스터 섬에 있는 거대한 모아이 석상, 아프리카의 그레이트 짐바브웨의 유적 등도 이 사악한 소용돌이 이론과 연결되곤 합니다. 이 장소들은 모두 고도로 발달했다가 갑자기 쇠락하거나 현대 과학으로 설명하기 힘든 거대한 건축물을 남겼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주에도 버뮤다 삼각지대가 있습니다. 바로 남대서양 변칙 지역입니다.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남부 상공에 펼쳐진 이 지역은 지구 자기장이 유난히 약해 우주 방사선이 대기권 깊숙이 침투합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을 포함한 인공위성들은 이 지역을 지날 때 고장을 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전원을 끄거나 안전 모드로 전환해야 합니다. 우주비행사들은 이곳에서 눈을 감아도 섬광이 보이는 이상 현상을 경험한다고 보고하기도 합니다. 결국 버뮤다 삼각지대의 미스터리는 무엇일까요? 외계인의 소행일까요? 시공간의 뒤틀림일까요? 아니면 그저 험난한 자연환경과 인간의 실수가 빚어낸 과장된 전설일까요? 수많은 과학적 설명과 합리적인 반박에도 불구하고 버뮤다 삼각지대는 여전히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미지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통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자연의 힘을 상기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진실은 저 바다 깊은 곳, 혹은 우리의 상상력 속에 잠들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토리. 세상에는 과학으로도 설명하기 힘든 미스터리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곳, 바로 버뮤다 삼각지대입니다. 수많은 배와 비행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곳. 과연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인간의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예측 불가능한 자연 현상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미스터리의 바다, 버뮤다 삼각지대의 심장부로 들어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이 미스터리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삶의 지혜의 빛이 함께하길 바라며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모여 더 깊고 풍부한 지식의 바다를 항해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192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화물선 SS 코토팍시오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찰스턴을 떠나 쿠바의 아바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배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1980년대 플로리다 주 세인트 오거스틴 해안에서 약 65km 떨어진 곳에서 난파선이 발견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배의 정체를 알 수 없어 그저 곰 난파선이라는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오랜 시간 해양 생물학자들의 끈질긴 연구 끝에 마침내 2020년 1월 이 난파선이 바로 100년 가까이 실종되었던 코토팍시오의 잔해임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왜 사라졌던 배가 이제 와서 나타난 것일까? 그리고 왜 버뮤다 삼각지대의 경계선 바깥에서 발견된 것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버뮤다 삼각지대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지도에서 버뮤다 삼각지대를 찾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찾지 못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버뮤다 삼각지대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지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세계 지도에도 이 지역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경계에 대한 합의조차 없으며 단지 플로리다, 버뮤다 제도, 그리고 푸에르토리코를 잇는 삼각형 모양의 해역으로 추정될 뿐입니다. 그 면적은 대략 130만에서 390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를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는 한반도 면적의 약 6배에서 17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넓이입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라는 용어는 1964년 미국의 작가 빈센트 게디스가 한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이 삼각형의 해역에서 수백 척의 배와 비행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이 지역을 죽음의 삼각지대로 묘사했습니다. 이곳에서 사라진 배와 비행기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록으로 남은 몇몇 유명한 사건들은 버뮤다 미스터리의 핵심을 이룹니다. 전설은 이미 15세기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항해 일지에서도 발견됩니다. 대서양을 횡단하던 그는 오늘날 버뮤다 삼각지대로 알려진 해역을 지나며 기이한 현상들을 목격했습니다. 거대한 불덩이가 하늘에서 바다로 떨어지는가 하면 수평선 너머에서 정체불명의 빛이 깜빡이는 것을 보았다고 기록했습니다. 또한 다른 많은 선원들처럼 그 역시 나침반이 제멋대로 빙빙 돌며 방향을 가리키지 못하는 현상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스터리에 불을 지핀 가장 유명한 사건, 바로 19편대 실종 사건입니다. 1945년 12월 5일 미 해군 소속 5대의 어벤져 내격기가 훈련을 위해 플로리다 기지를 이륙했습니다. 편대를 이끌던 찰스 테일러 대위는 숙련된 조종사였습니다. 하지만 이륙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기지에 혼란스러운 무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나침반 2개가 모두 고장났고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GPS가 없었기 때문에 조종사들은 오직 나침반과 비행시간, 속도에 의존의 항로를 계산해야만 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테일러 대위는 그날 시계조차 차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초 조사 보고서는 이 비극적인 사건의 원인을 조종사 과실로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유가족과 대중은 이 결론에 만족하지 못했고 결국 몇 차례의 재검토 끝에 원인은 알 수 없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버뮤다 삼각지대를 초자연적인 미스터리의 상징으로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해역에서 기이한 경험을 하고 살아남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1970년 조종사 브루스 거노는 자신의 비행기를 몰고 평화롭게 비행하던 중 거대한 2개의 구름에 둘러싸였다고 합니다. 구름은 소용돌이를 만들며 나선형으로 그를 빨아들이려 했고 콜럼버스와 19편대 조종사들처럼 그의 항법 장비들도 모두 먹통이 되었습니다. 간신히 구름을 빠져나온 그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보통 75분이 걸리는 비행 구간을 단 35분 만에 통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자 안개를 통과하며 시간을 여행했다고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2014년에는 한 조종사가 정체불명의 비행 물체와 충돌할 뻔했다고 증언했으며 2015년에는 여객기 승객들이 바다 위를 떠다니는 기묘한 물체를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버뮤다 삼각지대에 대한 모든 가설이 초자연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과학자들 역시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다양한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살인파도 이론입니다. 이는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거대한 물의 벽으로 여러 개의 파도가 한 지점에서 겹쳐질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높이 10m의 파도 여러 개가 합쳐지면 순간적으로 30m가 넘는 아파트 10층 높이의 거대한 파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파도는 거대한 선박조차 단숨에 뒤집어 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상학자들이 제시한 육각형 구름입니다. 위성사진을 통해 발견된 이 특이한 모양의 구름은 시속 270km에 달하는 강력한 하강기류, 이른바 에어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바람은 해수면에 부딪혀 15m가 넘는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고 이는 비행기와 선박 모두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구의 자기장 문제입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는 지구상에서 드물게 지리적 북극과 자기장의 북극이 거의 일치하는 무평각선이 지나가는 지역이었습니다. 나침반은 보통 자북을 가리키는데 이 지역에서는 진북과 자북이 같아져 항해사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무평각선은 지구 자기장의 변화에 따라 매년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선이 버뮤다 삼각지대를 통과했을지 몰라도 현재는 멕시코만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네 번째 가설은 해저에서 분출되는 메탄가스입니다. 노르웨이 해안에서 발견된 거대한 해저 분화구들처럼 버뮤다 삼각지대 해저에도 막대한 양의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가스가 어떤 이유로 한꺼번에 분출되면 주변 바닷물의 밀도를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마치 탄산음료의 거품처럼 말이죠. 이때 그 위를 지나던 배는 부력을 잃고 순식간에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조종사들과 선장들은 정말 이 지역을 피해서 항해할까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마이애미에서 푸에르토리코로 가는 항공편이나 카리브해로 향하는 수많은 크루즈선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버뮤다 삼각지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항로 중 하나입니다. 사실 버뮤다 삼각지대의 진짜 특징은 미스터리가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자연환경 그 자체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열대성 폭풍과 허리케인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입니다. 또한 걸프 스트림이라는 강력한 해류가 지나가면서 급격한 날씨 변화를 일으킵니다. 무엇보다 이 지역에는 대서양에서 가장 깊은 곳, 수심 8,742m에 달하는 푸에르토리코 해구가 존재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거꾸로 집어넣어도 남을 깊이입니다.
만약 이곳에서 사고가 난다면 잔해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해안경비대의 공식 자료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해줍니다. 통행량 대비 사고 발생 비율을 따져보면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실종된 선박과 항공기의 수는 대서양의 다른 어떤 해역과 비교해도 특별히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0년간 이 지역에서 사라진 것으로 확인된 선박은 약 50척, 항공기는 20대 정도입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과장되었거나 심지어는 버뮤다 삼각지대와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미스터리를 부풀리기 위해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호주의 과학자 칼 크루셀니츠키는 대부분의 유명한 전설들이 인간의 실수와 악천후라는 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19편대의 실종 사건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편대장 테일러 대위는 비행 경력은 길었지만 방향 감각이 좋지 않아 이전에도 2번이나 바다에서 길을 잃은 전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침반이 고장나자 그는 자신이 플로리다 상공에 있다고 착각했고 육지를 향해 서쪽으로 가야 한다는 부하 조종사의 조언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동쪽, 즉 망망대해로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연료가 떨어져 추락했다는 것이 그의 분석입니다. 버뮤다 삼각지대의 미스터리는 과연 그곳에만 국한된 이야기일까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생물학자 아이반 샌더스는 지구상의 버뮤다 삼각지대와 유사한 특징을 가진 사악한 소용돌이가 11곳 더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와 그리 멀지 않은 곳,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용해 삼각지대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곳 역시 선박과 항공기의 의문의 실종 사건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1950년대 일본 정부는 이 미스터리를 조사하기 위해 조사선 카이오마루 어허를 보냈지만 이 조사선마저 31명의 선원과 함께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파키스탄의 고대 도시 유적 모헨조다로, 칠레의 이스터 섬에 있는 거대한 모아이 석상, 아프리카의 그레이트 짐바브웨의 유적 등도 이 사악한 소용돌이 이론과 연결되곤 합니다. 이 장소들은 모두 고도로 발달했다가 갑자기 쇠락하거나 현대 과학으로 설명하기 힘든 거대한 건축물을 남겼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주에도 버뮤다 삼각지대가 있습니다. 바로 남대서양 변칙 지역입니다.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남부 상공에 펼쳐진 이 지역은 지구 자기장이 유난히 약해 우주 방사선이 대기권 깊숙이 침투합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을 포함한 인공위성들은 이 지역을 지날 때 고장을 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전원을 끄거나 안전 모드로 전환해야 합니다. 우주비행사들은 이곳에서 눈을 감아도 섬광이 보이는 이상 현상을 경험한다고 보고하기도 합니다. 결국 버뮤다 삼각지대의 미스터리는 무엇일까요? 외계인의 소행일까요? 시공간의 뒤틀림일까요? 아니면 그저 험난한 자연환경과 인간의 실수가 빚어낸 과장된 전설일까요? 수많은 과학적 설명과 합리적인 반박에도 불구하고 버뮤다 삼각지대는 여전히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미지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통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자연의 힘을 상기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진실은 저 바다 깊은 곳, 혹은 우리의 상상력 속에 잠들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토리. 세상에는 과학으로도 설명하기 힘든 미스터리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곳, 바로 버뮤다 삼각지대입니다. 수많은 배와 비행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곳. 과연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인간의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예측 불가능한 자연 현상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미스터리의 바다, 버뮤다 삼각지대의 심장부로 들어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이 미스터리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삶의 지혜의 빛이 함께하길 바라며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모여 더 깊고 풍부한 지식의 바다를 항해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192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화물선 SS 코토팍시오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찰스턴을 떠나 쿠바의 아바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배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1980년대 플로리다 주 세인트 오거스틴 해안에서 약 65km 떨어진 곳에서 난파선이 발견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배의 정체를 알 수 없어 그저 곰 난파선이라는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오랜 시간 해양 생물학자들의 끈질긴 연구 끝에 마침내 2020년 1월 이 난파선이 바로 100년 가까이 실종되었던 코토팍시오의 잔해임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왜 사라졌던 배가 이제 와서 나타난 것일까? 그리고 왜 버뮤다 삼각지대의 경계선 바깥에서 발견된 것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버뮤다 삼각지대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지도에서 버뮤다 삼각지대를 찾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찾지 못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버뮤다 삼각지대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지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세계 지도에도 이 지역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경계에 대한 합의조차 없으며 단지 플로리다, 버뮤다 제도, 그리고 푸에르토리코를 잇는 삼각형 모양의 해역으로 추정될 뿐입니다. 그 면적은 대략 130만에서 390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를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는 한반도 면적의 약 6배에서 17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넓이입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라는 용어는 1964년 미국의 작가 빈센트 게디스가 한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이 삼각형의 해역에서 수백 척의 배와 비행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이 지역을 죽음의 삼각지대로 묘사했습니다. 이곳에서 사라진 배와 비행기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록으로 남은 몇몇 유명한 사건들은 버뮤다 미스터리의 핵심을 이룹니다. 전설은 이미 15세기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항해 일지에서도 발견됩니다. 대서양을 횡단하던 그는 오늘날 버뮤다 삼각지대로 알려진 해역을 지나며 기이한 현상들을 목격했습니다. 거대한 불덩이가 하늘에서 바다로 떨어지는가 하면 수평선 너머에서 정체불명의 빛이 깜빡이는 것을 보았다고 기록했습니다. 또한 다른 많은 선원들처럼 그 역시 나침반이 제멋대로 빙빙 돌며 방향을 가리키지 못하는 현상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스터리의 불을 지핀 가장 유명한 사건, 바로 19편대 실종 사건입니다. 1945년 12월 5일 미 해군 소속 5대의 어벤져 내격기가 훈련을 위해 플로리다 기지를 이륙했습니다. 편대를 이끌던 찰스 테일러 대위는 숙련된 조종사였습니다. 하지만 이륙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기지에 혼란스러운 무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나침반 2개가 모두 고장났고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GPS가 없었기 때문에 조종사들은 오직 나침반과 비행시간, 속도에 의존의 항로를 계산해야만 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테일러 대위는 그날 시계조차 차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초 조사 보고서는 이 비극적인 사건의 원인을 조종사 과실로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유가족과 대중은 이 결론에 만족하지 못했고 결국 몇 차례의 재검토 끝에 원인은 알 수 없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버뮤다 삼각지대를 초자연적인 미스터리의 상징으로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해역에서 기이한 경험을 하고 살아남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1970년 조종사 브루스 거노는 자신의 비행기를 몰고 평화롭게 비행하던 중 거대한 2개의 구름에 둘러싸였다고 합니다. 구름은 소용돌이를 만들며 나선형으로 그를 빨아들이려 했고 콜럼버스와 19편대 조종사들처럼 그의 항법 장비들도 모두 먹통이 되었습니다. 간신히 구름을 빠져나온 그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보통 75분이 걸리는 비행 구간을 단 35분 만에 통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자 안개를 통과하며 시간을 여행했다고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2014년에는 한 조종사가 정체불명의 비행 물체와 충돌할 뻔했다고 증언했으며 2015년에는 여객기 승객들이 바다 위를 떠다니는 기묘한 물체를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버뮤다 삼각지대에 대한 모든 가설이 초자연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과학자들 역시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다양한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살인파도 이론입니다. 이는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거대한 물의 벽으로 여러 개의 파도가 한 지점에서 겹쳐질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높이 10m의 파도 여러 개가 합쳐지면 순간적으로 30m가 넘는 아파트 10층 높이의 거대한 파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파도는 거대한 선박조차 단숨에 뒤집어 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상학자들이 제시한 육각형 구름입니다. 위성사진을 통해 발견된 이 특이한 모양의 구름은 시속 270km에 달하는 강력한 하강기류, 이른바 에어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바람은 해수면에 부딪혀 15m가 넘는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고 이는 비행기와 선박 모두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구의 자기장 문제입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는 지구상에서 드물게 지리적 북극과 자기장의 북극이 거의 일치하는 무평각선이 지나가는 지역이었습니다. 나침반은 보통 자북을 가리키는데 이 지역에서는 진북과 자북이 같아져 항해사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무평각선은 지구 자기장의 변화에 따라 매년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선이 버뮤다 삼각지대를 통과했을지 몰라도 현재는 멕시코만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네 번째 가설은 해저에서 분출되는 메탄가스입니다. 노르웨이 해안에서 발견된 거대한 해저 분화구들처럼 버뮤다 삼각지대 해저에도 막대한 양의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가스가 어떤 이유로 한꺼번에 분출되면 주변 바닷물의 밀도를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마치 탄산음료의 거품처럼 말이죠. 이때 그 위를 지나던 배는 부력을 잃고 순식간에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조종사들과 선장들은 정말 이 지역을 피해서 항해할까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마이애미에서 푸에르토리코로 가는 항공편이나 카리브해로 향하는 수많은 크루즈선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버뮤다 삼각지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항로 중 하나입니다. 사실 버뮤다 삼각지대의 진짜 특징은 미스터리가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자연환경 그 자체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열대성 폭풍과 허리케인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입니다. 또한 걸프 스트림이라는 강력한 해류가 지나가면서 급격한 날씨 변화를 일으킵니다. 무엇보다 이 지역에는 대서양에서 가장 깊은 곳, 수심 8,742m에 달하는 푸에르토리코 해구가 존재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거꾸로 집어넣어도 남을 깊이입니다. 만약 이곳에서 사고가 난다면 잔해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해안경비대의 공식 자료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해줍니다.
통행량 대비 사고 발생 비율을 따져보면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실종된 선박과 항공기의 수는 대서양의 다른 어떤 해역과 비교해도 특별히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0년간 이 지역에서 사라진 것으로 확인된 선박은 약 50척, 항공기는 20대 정도입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과장되었거나 심지어는 버뮤다 삼각지대와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미스터리를 부풀리기 위해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호주의 과학자 칼 크루셀니츠키는 대부분의 유명한 전설들이 인간의 실수와 악천후라는 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19편대의 실종 사건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편대장 테일러 대위는 비행 경력은 길었지만 방향 감각이 좋지 않아 이전에도 2번이나 바다에서 길을 잃은 전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침반이 고장나자 그는 자신이 플로리다 상공에 있다고 착각했고 육지를 향해 서쪽으로 가야 한다는 부하 조종사의 조언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동쪽, 즉 망망대해로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연료가 떨어져 추락했다는 것이 그의 분석입니다. 버뮤다 삼각지대의 미스터리는 과연 그곳에만 국한된 이야기일까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생물학자 아이반 샌더스는 지구상의 버뮤다 삼각지대와 유사한 특징을 가진 사악한 소용돌이가 11곳 더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와 그리 멀지 않은 곳,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용해 삼각지대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곳 역시 선박과 항공기의 의문의 실종 사건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1950년대 일본 정부는 이 미스터리를 조사하기 위해 조사선 카이오마루 어허를 보냈지만 이 조사선마저 31명의 선원과 함께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파키스탄의 고대 도시 유적 모헨조다로, 칠레의 이스터 섬에 있는 거대한 모아이 석상, 아프리카의 그레이트 짐바브웨의 유적 등도 이 사악한 소용돌이 이론과 연결되곤 합니다. 이 장소들은 모두 고도로 발달했다가 갑자기 쇠락하거나 현대 과학으로 설명하기 힘든 거대한 건축물을 남겼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주에도 버뮤다 삼각지대가 있습니다. 바로 남대서양 변칙 지역입니다.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남부 상공에 펼쳐진 이 지역은 지구 자기장이 유난히 약해 우주 방사선이 대기권 깊숙이 침투합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을 포함한 인공위성들은 이 지역을 지날 때 고장을 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전원을 끄거나 안전 모드로 전환해야 합니다. 우주비행사들은 이곳에서 눈을 감아도 섬광이 보이는 이상 현상을 경험한다고 보고하기도 합니다. 결국 버뮤다 삼각지대의 미스터리는 무엇일까요? 외계인의 소행일까요? 시공간의 뒤틀림일까요? 아니면 그저 험난한 자연환경과 인간의 실수가 빚어낸 과장된 전설일까요? 수많은 과학적 설명과 합리적인 반박에도 불구하고 버뮤다 삼각지대는 여전히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미지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통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자연의 힘을 상기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진실은 저 바다 깊은 곳, 혹은 우리의 상상력 속에 잠들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토리. 세상에는 과학으로도 설명하기 힘든 미스터리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곳, 바로 버뮤다 삼각지대입니다. 수많은 배와 비행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곳. 과연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인간의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예측 불가능한 자연 현상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미스터리의 바다, 버뮤다 삼각지대의 심장부로 들어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이 미스터리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삶의 지혜의 빛이 함께하길 바라며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모여 더 깊고 풍부한 지식의 바다를 항해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1925년